안녕하십니까. 구독하면 돈 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줄여서 오늘의 주제는 돈과 결혼입니다. 편의상 여자라고 하는데 제가 남자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남자로 치환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나 투자 영상 다루는 놈이 갑자기 왜 결혼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이 인생 최고의 투자이자 최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나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여자나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룰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는 결혼도 안 한 놈이 결혼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도 안 한 놈이 결혼에 대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할 놈이 이런 것도 알아봤구나 정도로 들어주세요. 일단은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 백만장자 아저씨들이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버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와이프가 돈 관리를 잘해줘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잘 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말해요. 이게 뭐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니고 저희 나라도 아니고 미국인데다가 시대상이 옛날이어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게 거의 문화에 가까웠던 시절이란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대 버전에다가 여자 버전으로 바꿔보자면, 여자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 돈 벌고 불려놔도 남편이 사업한다고 깝치면서 돈 다 뺏쓰고 집안을 박살내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투자 성향은 꼭 따져보고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은 생활비만 빼두고 열심히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안정적으로 예적금만 하자고 하면 이거는 서로를 답답해하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안정적으로 예적금만 하면 결혼 생활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까지는. 그래서 투자 비중이나 예적금 비중 이런 걸 사전에 합의해 두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안 해두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부딪히면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자산 측면에서 결혼은 1+1이 아니라 복리에 가까운 개념이어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성향이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면 재산 증식 속도는 혼자 했을 때에 비해서 3, 4배 정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맞고 마이너스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한 명이 잘 모른다고 해도 답답해하거나 한숨 푹푹 쉬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모를 수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죄에 가깝죠. 친절하게 알려주고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게 결혼 생활에서 상승의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란 걸 생각해보면 답답해하지 않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애초에 결혼은 이런 거 집어치우고 상호 존중이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돈을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한 커플은 집밥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한 달에 식비가 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커플은 서로 요리에 관심이 없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서 한 달간 식비를 배달로만 충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한 달간 식비를 배달로만 해결해도 액수가 엄청난데, 이게 머릿수가 한 명 더 늘어버린다? 이거는 집밥을 해먹는 커플보다 식비가 3배 정도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그냥 예적금만 한다고 해도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식비 하나만으로요. 서로 요리를 좋아하고 집밥 해먹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솔직히 그런 둘이 만날 확률은 지극히 낮죠. 일단 저조차도 만들어 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햇반, 김, 스팸, 리챔, 계란 이렇게만 먹습니다. 또 빠져나가는 비용 중에 중요한 게 품위 유지비라면서 남들 따라서 호캉스나 명품 해외여행 이런 거 즐기는 사람을 만나도 나가는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무리 잘 불리고 많이 번다 해도 상승의 복리는 누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즐기는 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즐기고 노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남들이 다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자본주의 마케팅 상술이랑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다 똑같은 걸 자랑하느라 바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체성 문제랑 또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한 사람의 소비 패턴은 경제관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지나친 효자, 효녀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효도라는 명목으로 부모님께 지원을 빵빵하게 해드리면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키워준 부모를 냉정하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내 결혼 생활이랑 내 배우자한테 우선시하고 먼저 소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또 부모님도 그걸 원할 겁니다. 사실 이게 참 애매한 게 한쪽이 이런 극단적인 효녀거나 효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이게 싸움으로 번질 게 뻔하잖아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요새 상대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좀 냉정한 말이긴 한데 상대 측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지원을 받을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결혼할 상대가 빚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집안에도 빚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족으로 묶이는 순간 그 빚이 공동의 부담으로 이어져 버리니까요. 또 이거를 숨기는 사람은 솔직히 인간의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바로 갈라져야 돼요. 결혼 전에 너무 정없이 물질적인 걸 따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돈은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는 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진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경제적인 부분 하나 때문에 머리털 다 빠지게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이혼하면서 재산 다 날리고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결혼의 시작은 사랑이 맞는데 끝은 무조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제적인 부분은 합의를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은 결혼과 돈을 주제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다소 투자랑 경제를 다루는 저한테는 좀 어색한 주제긴 한데 결혼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을 꼭 살펴보면서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투자 성향은 또 어떤지, 빚은 있는지, 상대방의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봐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투자가 되는 거고 최악의 리스크가 될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죠. 잘만 협의하고 맞춰가면은 결혼은 자산 증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한 명이서 벌 걸 둘이서 벌고 둘이서 같이 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결혼할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결혼 성공담이나 실패담 같은 것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